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승종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바둑 또는 장기, 체스 이런 것들이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 바둑이 저작물이라면 어떤 기사가 그 둔 바둑을 기보로 출판을 하거나 또는 인터넷으로 중계하거나 보도하거나 해설하거나 할 때 그 기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게 됩니다. 보드게임이라든가 윷놀이 같이 이렇게 주사위 같은 것을 던져서 말판을 움직이는 게임은 그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아니라 어떤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서 그 게임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게임들은 이게 저작물이라고 볼 여지가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그 바둑이라든가 장기, 체스 이런 것은 그 어떤 우연적인 요소보다는 인간의 어떤 지적인 정신 활동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저작물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흔히 그 이제 기보가 저작물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이 바둑이 저작물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이 기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이 기보라는 것은 그 바둑을 기록한 매체이기 때문에 이 기보 자체가 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바둑의 저작물성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한 판의 바둑 자체가 저작물로 인정된다는 것이지 기보가 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이제 그 음악 저작물의 경우에 그 음악 자체 그것이 저작물이지 그 음악을 기록해 놓은 악보가 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보라는 것은 음악 저작물을 기록해 놓은 그 기록 매체에 해당하고 악보 자체가 음악 저작물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그 악보를 모아놓은 악보집 같은 거 그러면 이제 책으로서 저작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음악 저작물이 아니라 서적 저작물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기보도 기보 자체가 바둑 저작물은 아니고 바둑 저작물이라고 하면 한 판의 바둑 자체가 이제 그것이 바둑 저작물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바둑을 기보로 옮겨 놓고 그 기보를 책으로 출판하면 그건 이제 바둑 저작물이 아니라 서적 저작물이 되는 것이죠. 이 바둑을 저작물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는 이제 그 긍정설과 부정설, 즉 저작물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벌써 이 문제를 그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보니까 이제 일본의 경우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일본을 보니까 일본에는 이제 바둑보다는 장기 기보를 가지고 그 논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긍정설과 부정설, 그러니까 장기를 저작물로 봐야 된다는 견해와 이건 저작물이 아니다 이런 견해가 아주 팽팽해요. 어느 쪽이 더 우세하다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팽팽하더라고요. 이 바둑이나 장기, 체스 이런 것은 이제 저작물로 보아야 한다는 그 견해는 이런 게임은 그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게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그 부정설, 즉 바둑은 이것은 저작물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견해는 이 바둑 게임에서 그 바둑알의 위치 선정 거기에는 분명히 그 기사들의 생각이나 사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기사들마다 어떤 기능도 틀리고요, 또 생각도 틀리고 또 자기의 어떤 그 바둑의 풍이 있죠. 나는 세력 바둑을 둔다, 나는 실리 바둑을 둔다 이런 어떤 이제 그 사상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승부를 위한 어떤 전략적인 것이지 그런 생각이나 사상에 대한 예술적 또는 창작적 표현은 아니다. 그러니까 흑과 백돌의 배치에 의해서 어떤 이제 모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양 자체도 기사들이 어떤 창작적 정신적 내용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사들이 의도하는 관계없이 그 개개의 바둑알의 위치 선정이 이루어진 결과 우연히 나타나는 형상일 뿐이다. 따라서 그것은 기사들이 개성이 나타난 창작적인 성과는 아니다. 따라서 바둑이나 장기, 체스 이런 것을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부정설의 입장이고요. 반면에 이제 긍정설의 입장에서는 이 한 판의 바둑 게임은 어떤 필연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성의 산물이다. 인간 이성의 산물이고 따라서 당연히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두 대국자 간에 전개되는 한 판의 바둑 게임은
그 바둑 전체를 조망할 때 그 대국자 상호 간에 선택 가능한 어떤 착점과 활용 가능한 행마, 이런 것들이 그 선택지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그 선택지 중에서 그 기사들마다 이제 그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 선택하는 과정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바둑이나 장기, 체스 이런 것을 저정보로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 한 판의 바둑은 그 대국자인 기사가 그 흑돌과 백돌을 이제 번갈아 놓아감으로써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 바둑돌 각각의 착점, 그리고 그 착점에 따른 백치와 운용, 이것은 그 각각의 그 착점 단계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찾아가는 일종의 문제풀이다. 그러니까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그러니까 뭐 포석 단계에 있어서의 이런 장면에서의 해답이 있겠죠. 또는 뭐 사활 단계에서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이 대마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그 풀이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뭐 기보 책을 보면 사활의 정석, 뭐는 또 그 사활 문제풀이 뭐 이런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각각의 뭐 바둑의 초반부터 중반, 종반에 이르기까지 그 각각의 장면에서 그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문제, 가장 유리한 지점을, 유리한 착점을 찾아가는 그런 문제풀이의 과정이지. 그리고 이제 그때 어느 곳에 착점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바둑을 두는 기사의 수준이라든가 그런 어떤 기력, 바둑의 능력이죠. 그 기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자신의 사상을 어떻게 창작적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풀이의 해법이 이제 발견이 되었으면은 그때 반드시 그 발견된 그 점에 놓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떤 이제 문제를 풀었을 때 사활이라든가 포석이 있어서 어떤 문제를 내가 이것이 답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답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 것은 아니죠. 그 방법이 발견되었으면 오직 그 착점의 그 점은 하나로 딱 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착점은 그 기사 자신의 사상을 어떻게 창작적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게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사가 각각의 착점 단계마다 그 단계에서 가장 유리한 착점이 어느 곳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즉 그 해답이 발견되면은 그에 따라서 그 바둑돌의 위치는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그 해답을 어떤 창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해답은 그 사상 자체, 즉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것은 창작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바둑게임은 기사의 사상 자체 또는 그 사상의 집합체라고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사상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저작물로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그 긍정설의 입장에서는 이 대국 전체를 조망할 때 대국자 상호 간에 선택 가능한 어떤 착점과 또 활용 가능한 어떤 행마의 선택지가 넓기 때문에 그 넓은 선택지 중에서 이제 그 기사마다 어떤 그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이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제 생각에는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그 바둑의 진행 과정에서 대국자가 두는 그 각각의 착점과 행마의 선택지는 해법, 즉 어떤 사상의 선택지이지 그것이 표현의 선택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선택지가 다양하게 널려 있지만은 그 선택지는 사상의 선택지이지, 즉 아이디어의 선택지이지 그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은 건 아니다. 그 아이디어가 선택이 되면은 그에 따라서 표현은 하나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 바로 그 착점에 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그 표현에 있어서의 어떤 선택지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작물을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간된 연구 자료에 보면 이 바둑을 저작물성을 인정한 그런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또 긍정설을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아직 그 바둑이나 장기, 체스 이런 것이 저작물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아직 뭐 어떤 확정적인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떤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그 논의가 있다 하는 점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